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 택도 없는 소리. 황교안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43번째 청문회가 10시간 만에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료 제출로 공세에 시달리던 박영선 후보자가요, 반격 카드로 꺼낸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은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장이 돌연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 같은 분위기로 뒤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 역시 황교안 대표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황교안 대표의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나한테? 예. 택도 없는 소리. 그 CD를 보여드린 게 아니었었나요?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 차관 되면 큰일 난다, 일 커진다.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김학의 진실 공방, 여기에 불이 활활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꽃 공방 속에 박지원 의원이 아예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CD 동영상, 녹음 테이프, 사진 이걸 입수를 해서 그런데 저는 진짜 섞이기 싫은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차장, 정리해 주십시오. CD를 꺼내서 우려를 표명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보여줬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 누구 말이 지금 진실인 겁니까? 굉장히 진실 게임처럼 지금 번지고 있죠.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는 자기가 법사위원장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자기가 CD를 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김학의 차관 임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마치 CD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보여준 건 아니다. 내가 봤고 그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기자들이 가서 아니 박영선 후보자가 CD를 보여줬다는데요. 이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런 얘기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김학의 차관 문제를 두고 양쪽 얘기가 오갔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박지원 의원이죠. 그러면서 CD를 구하는 게 나다. 내가 바로 경찰 고위 간부한테 CD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박영선 당시 법무부 법사위원장하고 공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CD가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박영선 후보자한테 연락이 왔었다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했더니 얼굴이 빨개졌다면서 막 깔깔깔 웃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박지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조수진 부장. 이 CD는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찰에서 입수가 된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이 참 흥미로워요. 지금 제가 저 CG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CG는요. 저 그래프는요. 2013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도표를 그대로 저기다 옮겨놓은 건데요. 자,
2013년 3월 11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됩니다. 네. 그 날짜가 잘못됐는데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된 게 3월 13일입니다. 네. 이틀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3월 13일, 그러니까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때부터 3월 21일 김학의 차관이 물러날 때까지 네. 이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3차례 요구를 합니다. 네.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영상 입수했냐? 3차례 모두 경찰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어허. 네. 그리고 경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한 날짜 3월 20일입니다. 네. 그런데 3월 초에 박지원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에게 CD를 입수해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은 있죠. 자, 민정수석실에는 경찰이 없다고 한 CD를 이미 야당 의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에게는 건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아해지는 거죠. 민정수석실도 못 받았던 CD,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없다고 했다는 CD를 야당 의원이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3월 13일 날 내정이 됐고 임명은 15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날짜는 지금 임명이 된 날짜니까 15일이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13일 날 내정을 한 거죠, 내정을. 그러니까 11일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됐고 13일 날 내정을 했고 네. 정식 임명을 15일 날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줬다고 한 날짜가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정된 날 황교안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본인의 법사위원장실에 불러서 이 얘기를 했다. 물론 CD를 처음엔 보여줬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죠. 보여준 게 아니고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내가 CD를 봤는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김학의 차관의 임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고 황교안 지금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틀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13일 날 내정하고 15일 날 임명을 했으니까 그 이틀 사이에 그거를 아마 이제 철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박영선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는요, 김학의 우려를 전달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D를 보여준 건 또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이후죠. 그러면서 기억이 없다는 황교안 대표의 말을 거짓말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얘기 나온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고요. 황교안 장관님이 알아들으실 만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진실 공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우려했다. 그 내용을 황교안 대표가 과연 알았냐 몰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뭐 지금 해명한 것처럼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니까 다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은 수시로 만나고 자주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김학의 차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이제 기억을 못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자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기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충분히 알아들 만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건 있습니다. 당시에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통화 출입하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다 긴장할 정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황교안 대표도 충분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마침 그래프가 다시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2013년 3월 초에 박지원, 박영선 두 사람이 그렇다면 김학의 CD를 공유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때 두 사람은 대여 공격수였어요. 정말 화력이 엄청난. 자, 김학의 차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골라서 인선한 법무부 차관이 저런 성사건 관련한 동영상이 있다? 두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자, 박영선 후보자의 말대로 김학의 차관이 내정된 날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의혹을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이틀 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을까?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많았다 하더라도 황교안 법무부장이 그 당시에 저걸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그걸 되돌리거나 대통령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임명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걸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묵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볼 수 있죠. 저게 사실이란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서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임명 자체를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욱이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 이 두 사람 이른바 박남매라고 불리면서 이 두 사람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17일에 법사위원회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일까요? 법무부 장관님의 권위와 제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호 부장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왜 그러면 안 터뜨렸을까? 네. 거기 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마치 박영선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얘기 안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격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하시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투로 들려요, 지금. 아하. 저 영상 지금 얘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면을 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또 뭔가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이런 부분을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의도로 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영상만 자체로 본다고 하면 이미 박지원 의원이나 그 박영선 의원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이미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 더 이상 터뜨리지 않고 있다가 법무부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 법무부 장관은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아닌가라는 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수진 부장도 저렇게 똑같이 해석이 됩니까? 네, 우선 다 동의하고요. 네. 황교안 법무장관이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장관이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6월 17일이라는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학의 동영상이 수사 당국에 의해서 확보된 지 석 달 지난 뒤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영상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진실 여부를 물어봤다, 이렇게는 또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자, 이때, 그러니까 2013년 6월이면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의혹이 모두 다 드러나서 다 알려져 있었던 그때인데,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금 영상을 이제 영상이 아까 보면 네. 마치 그 황교안,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황교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동의한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영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 영상을 보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영상을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에 뭐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황교안 대표보다 당시 검찰총장을 먼저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총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다. 네. 우리 2005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렇죠. 시끄러웠죠. 그때 네. 검찰총장이 물러났어요. 거기에 항의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만 비춰보더라도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최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현 여권과 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느냐. 네. 이것이 야당의 의혹입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쎄요, 본인의 청문회 방어를 위해서 이거를 꺼낸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큰 그림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를 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청문회가 끝났다고 이 논란이 마무리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뭐 일타쌍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 있잖아요. 좀 일석이조로 해주시죠.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일석이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윤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카드로 활용을 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까 뭐 갑자기 분위기가 황교안 총리로 바뀌었다고, 황교안 대표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냐 없었냐 문제로 또 옮겨갔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유한국당 전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통해서 두 개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